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오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손에 넣기 위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예프 남쪽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키예프 외곽에서는 잇따른 폭발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침공 사흘째에 접어든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장악하기 위해 점차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시각 토요일 새벽 키예프 외곽에서 큰 연쇄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예프에서 남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바실키프에서 격렬한 교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 Ukrainians are putting up quite a fight, Anderson. There's also reports of heavy fighting about 20 miles south of the capital.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키예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최대 열병합 발전소 근처에서 러시아군과의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 방송은 키예프의 전기 공급을 끊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키예프를 향해 몰아붙일 것이라며 매우 힘든 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NBC 방송에 러시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속한 승리를 더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병력과 장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엔 승기를 잡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부에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키예프 외곽의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작전에는 200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Берите власть в свои руки. Похоже, нам с вами будет легче договориться, чем с этой шайкой наркоманов и неонацистов. 푸틴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에 대해 용감하고 전문적이며 영웅적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로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실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Что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был независимым, чтобы он имел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все его многообрази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도 키예프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정부 요인들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нашу державу. І так буде й далі.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민간인들에게 화염병을 만들어 러시아군을 공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18,000정의 총을 키예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네, 미국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직접 제재는 드문 일이라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제안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제재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민주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데 직접적 책임이 있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join them in sanctioning President Putin and Foreign Minister Lavrov and members of the Russian National Security Team. 군 관계자 등 러시아 안보위원회 위원 11명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도 뒤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진입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전화 통화를 갖고 대러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위력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건넨 협상 제안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I don't think it takes a grand
geopolitical analyst, to know that an offer of diplomacy as you rain down bombs, mortar shells, as your tanks advance towards a capital of 2.9 million people.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과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15개 국가 중 11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 중국과 인도, 아랍에미리트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애초에 채택 가능성은 없었던 결의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1% 오른 34,058.75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4%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물가 지표 등을 주시한 투자자들은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위해 대표단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전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유엔 헌장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고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전략, 이란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6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속에 사망자와 재택 치료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KBS 진안미디어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네, 오늘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 6,209명입니다. 전날보다 322명 늘어나 이틀째 16만 명대인데요. 위중증 환자는 12명이 줄면서 643명으로 집계가 됐지만 하루 만에 사망자가 112명 나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최근 확진자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 토요일 5만 명 규모에서 지난주엔 10만 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요. 오늘은 16만여 명으로 확산세 이전보다는 다소 주춤한 듯 보이지만 아직 정점은 아닙니다. 정부는 3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25만 명에 달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이 최고조에 이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확진자 폭증과 함께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추이를 살펴봤더니 하루 50명 안팎이던 사망자 수 지난 23일엔 99명으로 2배 증가했고요. 오늘은 112명으로 지난해 12월 23일 기록된 최고치 109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위중증 환자 역시 이틀째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400명대에서 600명대로 200명 이상 증가한 건데요. 확진자 증가와 함께 위중증 환자 규모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하고 있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재택치료 환자를 보면 2주 전만 해도 2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토요일 확진자 증가세에 비례해서 2배로 늘었는데요. 어제는 65만 명, 그리고 오늘은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택치료자가 이렇게 70만 명을 넘기면서 의료체계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방역 지침 달라집니다.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새 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선 적응 기간을 고려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해선 3차 백신 접종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 이제 60% 선을 넘었고요. 60대 이상에선 8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남 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학원과 독서실 등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 의무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되면서 지난 7일부터 시행됐고 계도 기간이 어제 끝나면서 오늘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어제 대선 후보들 간의 두 번째 법정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제가 정치 분야였는데 민주당의 다당제 보장 정치 개혁안,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분야를 주제로 한 TV 토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으로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민주당 방안의 의도와 시기가 초반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호소했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당 체제 독식을 외쳐온 심상정 후보는 말보다 실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이제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지난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도 거론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후보 단일화가 소수 정당의 굴복이라며 안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단일화 논의 대상이던 두 후보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에는 여소야대 극복 방법을 두고는 설전도 있었습니다. 저나 또는 윤 후보께서 당선이 된다면 180석 거대 야당의 그런 여소야대 정국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요? 헌법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진정성 있게 공유를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하고. 글쎄요,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셔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는 남북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도 논의됐습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을 놓고 후보마다 생각이 달랐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평화를 얻기 위한 양강 후보의 진단은 엇갈렸습니다.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억제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거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좀 자제하시고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윤 후보는 협약세에만 의존해선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는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놓고서도 윤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안철수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괌이나 오키나와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저는 핵은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굳센 의지가 있습니다. 괌이라든지 또는 오키나와에 있는 그런 미국의 그 전술 핵을 함께 의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 질문 답변에는 가시돋친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안 후보는 북한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되 도발은 단호하게 하겠다. 심 후보는 외교에 국내 정치를 끌어들이는 포퓰리즘과 결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를 찾아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며 인수위를 위기 극복 컨트롤 타워로 삼고 취임 후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실시해 완전한 보상과 일상 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를 찾아 인천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송도 서울 간 30분 통행권 시대를 여는 GTX E 노선 신설과 GTX D 노선의 Y자 신설, 제2공항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 공간을 방문해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후 서울 광장시장 등에서 집중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전남 구례군의 한 야산에서 일어난 불이 2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헬기 10억 대를 투입해 오전 10시쯤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29헥타를 태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한 주민이 농경지에서 예초기로 작업을 하다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8시 반쯤 신안군 흑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시야가 답답합니다. 이 시각 서울 한강의 모습인데요. 오후에 접어들었지만 흐린 하늘에 먼지까지 더해지면서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에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눈비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늦은 오후에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저녁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로 거세게 일겠는데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부산 12도,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